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설을 앞두고 MBN하고 매일경제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주 쇼킹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고, 민주당으로서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층들은 낯선 전화번호가 오면 거의 받지를 않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첫째는 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다. 전화면접 조사임에도 기존에 나온 조사들과 달리 상당히 차이를 벌이면서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90%는 휴대폰으로 해서 실시하고 나머지 10%를 집 전화로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전화 면접 조사긴 한데 집 전화 번호로 해서 10%를 추가했더니 이 노년층들의 의견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전화 면접 조사와는 조금 다른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그 결과는 지금 차비 총선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의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도한 민주당 세력들, 이 수의 힘을 가지고 그냥 의회에서 독재나 다름없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역시 그 배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여론이 확산되는 이 시즌인 설 연휴 직전에 설을 앞두고 이게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이 둘을 놓고 양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 관련해서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동훈이 4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36,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크게 앞선 것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 60대, 70대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한동훈, 이재명이 30대에서 비슷하게 돼 있고, 나머지 20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는 좀 차이가 벌어지지만 특히 이제 60대, 70대에서 워낙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과 격차를 벌이고 있고, 30대에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차기 대선에서 한동훈 42, 이재명 36으로 나타났다. 이 정치의 1번지인 서울에서 보면 말이죠, 더 벌어집니다. 한동훈이 47%, 이재명이 33이니까 무려 14%포인트나 서울에서 지금 이제 48석이 걸려있죠. 서울에서. 지금 지난번엔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 했는데, 이번에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각 당의 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이재명 서울 지역의 조사 결과 47대 33으로 무려 14%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상당한 선전,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 자,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제 당정 충돌 사태가 있었는데 누가 더 정치적으로 이득을 받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4%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더 이득을 받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 다음에 최근에 당정 충돌 사태가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다 모두 이득이다는 15%고, 두 사람 모두 손해다, 아주 38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것이 가다 보면은 결국은 안 좋죠. 공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런 수평적인 어떤 독립관계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과정에서 잘 스탠스를 잘 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윈윈하는 이런 결과로 이렇게 좀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는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보수층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더 이득을 받다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1%, 윤석열 대통령은 4%,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게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 응답률이 이것도 12%입니다. 응답률이 12%니까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다만 특징은 전화 면접 조사긴 한데 10%를 집 전화를 집어넣었다.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조사 결과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이죠. 가장 현실적인 이런 조사 결과라고 하겠는데, 정당 지지도를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4로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지지 정당이 없다도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하는 정도 있지만, 역시 지금껏 민주당이 수의 힘을 믿고 저는 저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굉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2%, 이낙연 신당도 2%.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신당들에 대한 지지도가, 이게 보면은 좀 미미하다. 별로 그 활약이 크지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정당 지지도는 이렇고, 차기 총선에서 결과를 기대한 거, 소위 말하는 뭐 정권 심판이냐, 정권 견제냐, 이 부분도 보면 말이죠. 자, 국민의 힘을 찍어야 된다. 즉, 정권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40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 정권 견제를 위한 36.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견제보다 정부 지원, 정권 안정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최근에 쭉 이어졌던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동훈 등판 효과가 쭉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누적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구도 자체가 지금 보면 뭐 윤석열 정부 심판, 이런 구도는 사실상 굉장히 약해졌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에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거를 능가하는 이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효과, 그 다음에 그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프레임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여기 호응하고 있다. 즉,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법 방해 세력들, 불법 세력들을 사실상 그 심판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부분도 지금 국민들이 더 높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86 세력들, 이 낡은 부패한 세력들, 새로운 정치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런 거 386 세력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간다. 이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번 총선의 어떤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지금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결과 기대는 이렇고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놓고 봐도 상당히 그 놀라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안정시켜야 된다,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44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가 35에서 무려 9%포인트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자, 이런 것은 양자 대결,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한동훈, 이재명 가운데 차기 대선으로 누가 적합하냐고 물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나게 이재명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차기 총선 구도 관련해서 역시 서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9%포인트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 일단 일을 하게끔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고, 경기 인천도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35대 37로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열심히 이 경기 인천 관련해서 워낙 그 지난번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그걸 지금 의석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례 투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준위성정당, 이런 꼼수를 갖다가 이재명이 하겠다. 좌파 세력들하고 손잡고, 지난 그 21대 총선과 같이 또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어리석게도 그런 거 기대, 이런 걸 갖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비례투표에서 어디를 찍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29,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5, 그 다음에 지지정당 없음이 18,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5, 이준석이 5,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2,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걸 봤을 때 비례투표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차기 총선의 어떤 정부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크게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총선 결과 기대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정부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양당의 간판인 한동훈과 이재명에 대한 그 서울에서의 여론, 전체 여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완사이드하게 모든 항목에서 국민의힘이 고무적인 앞서고 있는 우세한 이런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봐야겠죠. 근데 그렇지만 6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다음에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설 기간 동안에 쫙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차기 총선에서 일단 그 오늘 나온 이 조사 결과를 갖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당들의 영향이 이렇게 봤을 때 좀 미미하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총선에 영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있다가 58, 없다가 39. 이렇게 해서 없다가 거의 한 40%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 조사 결과들에 이게 반영이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총선에 영향이 있다가 58 거의 60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하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런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이들 세력들 어떻게든지 이번에 총선에서 일당을 놓치면은 이재명은 날아가는 겁니다. 대표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줄줄이 그 사법 리스크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이 불법에 찌든 민주당 세력들을 향해서 현실화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길을 쓰고 막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연대 뭐 준연동형제 해가지고 준위성 정당을 또 만들고 길을 쓰고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상당히 낡고 부패하고 지체된 이 국민들보다도 훨씬 아래에 떨어져 있는 수준이 낮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지지를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